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오늘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정별로 검증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완성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건물에 작업자 4명이 매몰되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의 학생들이 양지역을 오가며 4.3 사건과 여순 사건의 역사를 서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시의원 1명을 제명 처분했지만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비용과 미지급 의정비 등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단독주택 건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탓에 늦게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 목조로 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건물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몸에 흙이 가득 묻은 채 구조된 작업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단층 한옥주택이 붕괴된 건 오후 4시 20분쯤. 사고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4명이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아래로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 작업은 완료됐지만 매몰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구조가 늦어진 36살 홍모 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금 명확한 위치를 공사 관계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된 27살 전모 씨 등 2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철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강 작업,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에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오늘부터 시험 생산 일정에 들어갑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차체부터 시작해 도장, 조립 공정 등을 차례로 시험 생산하며 공장 설비와 엔진 등을 검증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GGM 공장에서는 배기량 1000cc급의 경영 SUV가 생산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GGM은 지난 2019년 말 착공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공장 건립을 마무리했고 지금까지 생산직과 일반직 52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라남도가 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 7개 기본 방역 수칙을 제시하고 위반 업소에는 즉각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타 지역 방문이나 외지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 새 비가 지나고 나서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하고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가운데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가 내리면서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기온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여순 사건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올해부터 전남과 제주, 양지역의 학생들이 서로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4.3 당시 희생된 영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 세워진 제주 4.3 평화공원.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위패 봉안실 앞에 흰 국화를 놓으며 참배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2박 3일의 일정.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한 맺힌 역사를 들려주는 강사로 나선 이들은 바로 제주 유족들입니다.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안을 쓰고 전문가의 검수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며 눈물 흘렸던 그 막 하는 사삼의 한들을 이 명예교사를 하면서 많이 풀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법을 정말 추진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교사들과 함께 재주민 학살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북촌부터 한나란시에 처형된 130여 명의 유고를 모아놓은 백조 일손지묘에 이르기까지 제주 학살지를 구석구석 돌아본 학생들. 20여 명의 어린아이가 희생된 너분숭이 애기 무덤에서 작은 마음을 전하고 저희 애기들이 학살 현장 때 죽은 묘라 해가지고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저 과자 같은 것 좀 놔뒀어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순이 삼촌에 나오는 음식들로 구성한 급식도 먹으며 4.3을 피부로 느껴봅니다. 이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궁금해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여순과 제주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 여수 순천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제주시 교육청은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사들마저도 4.3 더구나 여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하는 걸 좀 기획하고 있고요. 관련 교사 동아리라든지 학생들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오는 10월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여수를 찾을 예정입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교육으로 잇는 작업이 73년 만에 비로소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3학년도 의학계열 인재를 선발하는데 지역 인재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23학년도 의학계열 인재를 선발할 때 전체 220명의 62%인 137명을 광주, 전남, 전북의 고교생을 선발하는 등 올해보다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등 4개 영역의 합이 6등급을 넘으면 안 됐던 수능 최저 등급 기준도 3개 영역 5등급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올해 첫 지방직 공무원 공개 채용 평균 경쟁률이 1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지방직 8구급과 보건연구사 등 공개 채용 응시 원서 접수를 마친 결과 738명을 뽑는데 9,273명이 지원해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되고 시험 장소는 다음 달 1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혐의로 의원 1명을 제명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 그리고 미지급된 의정비 등을 모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김은 의원을 제명했던 2019년 8월 12일 의결은 위법으로 결론났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에 불복했던 목포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제명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제명의 사유였던 성희롱 등의 실체적 진실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징계 대상자인 김은 의원뿐만 아니라 피해 의원도 제척 대상으로 삼아야 했는데 김은 의원만 제척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전체 22명 의원 중 김은 의원을 뺀 21명이 투표해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온 결과에서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한다면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사무국 그 직원분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피해 당사자도 그 제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 김은 의원만 본인만 제척하는 걸로. 제명 의결 당시 목포시의회는 법률적 자문과 상급기관 유권 해석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위법한 절차가 됐습니다. 일을 잘못 처리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거쳐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목포시의회는 당장 예산을 짜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2019년 8월 제명된 뒤 지난해 11월 복귀할 때까지 김훈 의원이 받지 못한 의정비 4,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착수금과 변호사 사례금 등 1심에서 대법에 이르기까지 쓴 예산도 2,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훈 의원이 쓴 소송 비용도 재판에서 패소한 목포시의회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얼마를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 편성해서 입법기관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면서 시민들의 혈세 수천만 원이 쓰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난 뒤 국회가 뒤늦게 농지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 말 이후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17건 가운데 30%인 5건이 농지 소유 제한, 농지 현황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폭넓은 예외 조항들을 손보기 위해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모레는 본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투표율이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0.54%에 달하더라고요. 역대 선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치죠. 예. 두 번째로 높았던 그 선거를 보니까 2014년도 선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선거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됐는데 이 정도 추세라고 한다면은 최종 투표율은 5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서 여야의 해석이 다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나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그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그 길목에서 있는 선거다 보니까 그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샤이 진보 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예전에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그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 실제 여론조사보다 본투표에서 10%가량 더 높은 그 투표율이 기록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사회 진보는 이제 그 존재를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로 치렀던 이른바 천마땅사를 치르고 했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TV 광고가 기억에 남는데 그 너만한 아이가 없는데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이 이제 회초리를 아주 강하게 때리는 그 TV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석고대제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예상외에 선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여권에서는 그렇게 샤이 진보층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는 그 석고대제 메시지가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송에서 보니까 이제 앵그리 진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과연 양쪽의 투표율이 그 양 진영에서 서로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입니다.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과연 여야 어느 부분에 더 투표를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권에는 더 쉽지 않은 선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전까지는 보통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고 또 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성향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대체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야권에서 그 골수 지지층이었던 태극기 부대가 사라지고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젊은 지지층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오세훈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분석을 하면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은 야권에 대한 골수 지지세로 구축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권에서 이 표심을 어떻게
그 흔드는 변수를 가져가냐 이 부분인데 내곡동 측량으로 대표되는 네거티브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전선을 구축하기에는 좀 약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로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선거 막판에 최종 변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메가톤급 변수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가 하루 전에 결렬됐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런 정도 이슈가 있다면 메가톤급이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 이제 이슈가 벌어질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내곡동 그 식당에 대한 그 주인 쪽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박영선 후보에게 좀 주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뭐 길거리에 텐트라도 쳐가면서 그 턱고대제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예상대로 그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관이 지식정보관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이번 학기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설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다가 지역 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지식정보관으로 문을 연 목포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1층 중심 공간은 4층 높이를 하나로 연결해 개방감을 높였고 카페와 공부방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목포대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80년대 군부 독재의 한거에 분신한 박태영홀을 신설했고 멀티미디어실과 대출실 등도 산뜻하게 개선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반영한 열람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해 사전 예약하는 열람실은 개인용 스탠드가 장착된 개방형 열람실과 집중 학습자를 위한 캐럴, 노트북 열람실 등으로 구분됐습니다. 일단 공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뭔가 지루하지 않고 자주 오고 싶은 도서관이 된 것 같습니다. 목포대는 기존 도서관 개축과 신설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4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보는 것만이 아닌 문화와 소통, 휴게 공간으로 구성해 학생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했어요. 기존의 그 도서관의 그 역할 외에도 문화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그다음에 소통하는 공간들을 따로 두어서 목포대는 코로나가 꺾인 이후에는 도서관을 신청자에 한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민주,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 특화 자료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방대한 자료로 비좁아진 5.18 기록관 4층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와 자료집 중심으로만 정리해 연구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열람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실 공간 50%를 차지하고 있는 교양도서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가 지난해 출범 이후 5차례 회의를 열어 총 96건의 정책을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쓴소리위원회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5차례 회의를 갖고 환경교통 34건, 복지건강 14건, 문화체육 10건 등 12개 분야에서 모두 96건의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개선 등 38건의 제안이 실행에 옮겨졌고 3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인 개막전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와 두산 베어스의 양팀 간의 첫 번째 맞대결이 됩니다. 작년 시즌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2단계 정도 성장했거든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깊숙한 타구입니다. 2루 타코스입니다. 최원준 2루까지 2루 3루까지 내놨습니다. 3루까지 단수가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을 하는 기아 타이거스 1대0으로 기아가 점수를 먼저 가져갑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옆을 빠져나가는 좌전 안타. 2구 1-2가 빠져나갑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백홈됩니다. 홈에서 세이브. 승부를 결국 원점으로 돌려놓는 두산 베어스.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우익수 방면입니다. 우익수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오른쪽 담장을 그대로 넘기는 박건우의 역전 스리런 홈런입니다. 역시 두산 타선입니다. 박건우 시즌 첫 번째 홈런을 역전 스리런으로 장식을 합니다. 높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경기 종료. 결국 점수 4대1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흐리고 비가 지났던 주말이 지나고 더 맑고 쾌청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기온은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8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에서는 낮 기온 16도 안팎 보이겠고요. 완도와 장흥에서는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순천의 낮 기온은 19도 안팎, 여수의 낮 기온은 16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는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